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이번주 승부주 자료는 이번주 마지막 자료가 되겠군요. 오늘 매매들은 다들 잘 하셨습니까? 2023년이 출발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주가 흘러갈 텐데, 첫 번째 매매 한 주 매매를 잘 해야 그 다음을 좀 볼 수 있다 하는데, 쭉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또 명절이 끼어 있어서 이번 달은 여러모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들은 뭐 요즘에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죠. 꼬리 달아주고 오늘 어제 양봉 띄워주고 오늘은 고냥고냥 그렇게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지금 약간 혼조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침에 지수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다른 글로벌 증시도 항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기 전에 시장부터 한번 보죠. 일단 현재 시장의 상한가 종목 삼성중공우가 지금 이틀 동안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30분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은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죠. 오로지 한 종목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일이겠죠. 한국유전같이 이런 식으로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갈 때도 잘 가지요. 근데 10개를 잘해도 1개를 잘못하면 폐가망신하는 것이 이 주식시장이라 항시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산타도 오늘 모습이 좀 안 좋았는데 마이너스 26% 출발해가지고 종가상 마이너스 20%를 맞췄는데, 항시 이 시장은 지뢰밭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매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 상한가를 보면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삼진, 그리고 우진 INS 그리고 금호고설, 히림 이렇게 5종목의 상한가가 가 있는데, 제가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장 마감대에 상매매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저희들 마감대 상매매 하는 것을 원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사우디인가 중동발 재료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 내서 보면 4% 빠져 있고 금호건설은 7%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항시 보시듯이 항시 상매매는 오전에 마쳐야지 오후에까지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시 덕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것만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상한가는 삼진하고 우진 INC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장을 휘어잡을 만한 그런 또 상한가 종목 아닙니다. 시간 내에서 장악한 놈들을 보면 교육주들이 이제 많이 대거 상승을 했죠. YBM넷이라든지 그리고 메가MD 같은 종목, 아이스크림 에듀, 정부 정책상을 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과연 내일 시장이 과연 이것을 정상적으로 받아줄까? 이것은 항시 저는 시간에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시 많은 의문점을 가집니다. 교육부가 4대 교육개혁 핵심 정책을 담은 어쩌고 대통령이 보고했다 이런 건데,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또 모르죠. 시장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것으로 움직일는지. 그래서 머리를 쥐고 흔들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에듀나 메가MD 이 두 종목을 보시기 나을 것 같고, YBM넷은 상한가를 아직 먹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 사람은 메가나 아이스크림 이 두 종에 보시고, 난 꼬리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IB 김영 5% 정도, 애니능률 6% 정도, 밑에 애들을 노력해 주겠죠. 단 항시 추종 매매는 머리가 강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니까 꼭 그 점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에 상한가 종목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갔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데이터 센터가 뭐 부동산 쪽으로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뭐 이거 같이 관련주 몇몇 종목이 있죠. 있는데 아마 제가 따로 한 종목은 뽑아 놓았는데 나중에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이렇게 낮과 밤은 장악한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종목이 9종목이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참 시장이 할 게 없구나, 시장이 참 이슈가 없구나, 시장의 주체 맥을 이어가는 주도주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래에는 그래도 리튬 관련주가 조금 힘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그래도 조금 잡아주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없어진 상태고, 요즘에 지수가 좀 오르는 바람에 우량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만 뭐 그것들은 뭐 우리 급등주들 시장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항시 좀 그렇죠. 그래서 참 시장이 요즘 참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면 좀 이런 시장에서 내일 금요일인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뽑아놓은 종목을 가지고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 내일 좀 반응이 있을지, 또 생각한 대로 공부한 대로 될는지 그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은 보도록 하죠. 많은 종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가 새로운 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시고, 잘 다뤄보지 않았던 차트, 잘 다뤄보지 않았던 재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받아주고 시장에서는 통용이 되고 돈이 몰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가를 한 주라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죠. 공부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식은 왕도가 없지요.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 공통된 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아파보고 다쳐보고 희노애락을 느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지요. 단 첫 발자국부터, 걸음마 시절부터 등에다가 황금 보따리를 메고 용잡을 듯이 하니까 시행착오 기간 동안 돈이 말라가는 것이죠. 그런 착오만 겪지 않고 적은 돈으로 공부 수련을 하는 동안까지는 꾸준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만큼까지는 적은 돈으로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게 좋죠.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IBKS 제18호 스펙과 NH 스펙 22호는 자, 내일 거래 정지 해제가 됩니다. 거래 정지가 해제, 둘 다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내일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은 잘 챙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기준가 같은 경우는 지금 2135원에서 4270원까지 폭 안에서 시가가 잡혀주겠죠. IBKS 제18호 스펙은 벨로크라는 회사와 지금 합병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벨로크 보면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유지보수 전문기업 정확하게 적어놨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런 거 뭐 보안, 솔루션, 유지보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구나 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죠. 굳이 뭐 많은 것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NH 스펙 22호는 슈어 소프트테크와 합병을 합니다. 뭐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소프트니까 소프트웨어 회사겠죠. 뭐 사업 영역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검증을 하고 미래 기술도 검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는가 봐요.
야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구나 라는 거 정도면 알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이 두 종목이 일단 거래가 재개가 되니까 시장이 관심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시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분위기가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을 그나마 기술주로서 시장을 잡아주고 있는 애들은 지금 보면 옵티코어 같은 애들이라든지, 그리고 핑거 스토리 같은 애들, 그리고 신스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다 합병을 해가지고 다시 스펙에서 합병해갖고 다 관심을 받아가지고 다 지금 시장을 나름대로 유린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수급이 좀 물려준다면 내일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는 봐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싶어요. 내일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다음 모아 데이터를 같이 보았습니다. 교육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가 있기 때문에 210만 주가 몰렸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뭐 손을 대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얘가 뭐 좋아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건을 던져 줬으니까 그 물건에 맞춰서 파동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된다면 우리는 그 퍼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얘가 좋았어, 재료가 좋았어, 뭐 쭉 그런 건 다 필요, 재료야 다 뭐 나와 있는 거고, 시장이 또 어떻게 그 재료에 대해서 취급을 해 줬는지는 다 보여주었죠. 그런데 다시 또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즉 요즘같이 어떤 시장에 큰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는 뭔가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주는 것이 좋거든요. 파동에 폭을 따먹는 것이 매매인데 우리가 뭐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다면, 강세 종목이 있다면 같은 종목 하나 정도는 추종 매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굳이 뭐 이게 좋고 재료가 좋고, 이미 재료빨은 다 끝났죠.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친 듯하고 데이터 솔루션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아주 큰 모습을 간다면, 모아 데이터가 지금 시간에 5%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얘는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손은 댔네요.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봐주자, 추종 매매. 그 외에 다른 종목도 있죠. 있지만은 이 종목을 우선적으로 한번 봐주자. 그래서 모아 데이터를 올려놓았으니까, 시간에서 추종 매매하는 종목은 반드시 머리가 강해야 됩니다. 꼭 그 점을 잊지 않아야 돼요. 두 개를 딱 올려놓고 머리의 흐름에 따라서 춤을 춰야 된다는 거. 음악은 뭐 랩 음악이 나오는데 자기는 앉아가지고 뭐 창타령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춤을 춰야 됩니다. 영풍정밀은 사실은 꽤 오래된 재료고, 재료 자체가 많이 이제 알려진 재료이지 않습니까? 그 지분 경쟁이라는 재료가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재료지만 제가 아까 앞에 말했던 맥락과 비슷해요. 자, 이런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분 경쟁이라는 것은 점점 더 확대가 될 확률이 더 많고, 점점 더 일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사리 손을 대지 않느냐 하면, 아직까지 뭔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뒤흔들 수 있는 뭔가 특이한 게 하나 나타나줘야 돼.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하나 더 뭔가 여기에다가 뭐 대기업의 3세가 달라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뭐 뉴스가 달라붙는다든지, 뭔가 심장이 불을 지를 만한 게 있어야 될 텐데 불을 지를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관심은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점점 더 분위기는 더 약간씩 자기네들끼리는 뜨거워지고 있죠. 그것이 시간의 4%로 나타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의 4% 올랐다고 무조건 뭐 덥석덥석 할 건 아니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죠? 근데 만약에 이놈이 내일 장대 양목을 한번 세워준다면 또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추이를 해보자는 거죠. 장대 양봉을 세워주고 장이 마감이 되는데 주말에 또 뭐 이상한 뉴스가 하나 더 튀어나온다? 그럼 또 가겠죠.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건 뭡니까? 시가 4% 되고 조금 띄고 올라갔다가 매물이 퇴익 나오면서 쭉 뭐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 그래봤자 몇 프로 주겠습니까? 분할로 할 텐데. 못 가면 버리면 되는 거죠. 짧게. 하지만 살아나면 다음 주까지도 또 볼 수 있으니까 보자는 겁니다. 자, 내일 18호 스펙과 NSP22호가 두 개가 또 새롭게 또 상장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핑거스토리는 옵티콘 또 같이 봐줘야 되겠죠. 신스틸은 지금은 보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죠. 신스틸은 어제가 한번 키워줄 수 있는 찬스인데 좀 아쉬웠다고 봐요. 자, 옵티콘은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파동이 나왔죠.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을 좀 많이 먹은 종목이고 오늘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수익을 먹은 종목이었습니다. 이 날짜에 종배로 들어가서 상한가를 먹고 이 날짜에 딱 60% 59.8%인가 하여튼 60%까지 수익이 나온 종목이었죠. 그리고 역시 오늘도 다시 마이너스 4%대입니까? 네, 그렇죠. 마이너스 4%대 들어갔죠. 마이너스 4%대 진입을 해가지고 오늘 고가가 그죠. 고가가 플러스 4%대까지 올라갔죠. 여기도 적어도 8에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놈은 참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핑거스토리나 옵티콘은 내일 또 같이 봐줘야 되겠죠. 얘네들이 또 같이 움직이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얘들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핑거스토리는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요 정도 돼서 9,160이니까 뭐 요 정도 돼서 출발이 되겠죠. 의심스럽죠. 내일 금요일인데 바로 갈 수 있을까? 눌림을 주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3에서 한 5% 올라갔다가 회 꼬꾸라질까? 이런 말 생각이 많겠죠. 그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항시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항시 말씀드리듯이 시가가 높은 종목은 너무 높은 종목은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은 배수의 진을 치고 끈끈하게 기다렸다가 내가 3%는 손절해도 내는 참을 수 있어. 내 성질상. 그러면 시가 뭐 8% 출발하는 놈인데 너무 겁나. 얘가 10% 찍고 3%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려 받아서 그때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가 3%를 띄어가지고 어중간하게 3에서 5% 정도 왔다리 갔다 하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선빵은 때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1차로 간을 넣어보고 3분할 딱 계획을 잡고, 나는 뭐 올라갈 때 불타기 한다 하기에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다쳐도 적게 다칠 것이다 라는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내일 대하는 게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즉 주축이나 일축, 시축에 따라서 때로는 불타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받아줘야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시축과 일축, 주축에 따라서 그 종목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 두 개는 이렇게 봅시다. GS글로벌은 바닥에서 조금 몸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관심 있게는 봐주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오름폭은 6.5%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차트를 줄여보면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거래를 했는가 봐요. 글자가 많은 거 보니까 제법 많이 내려왔죠. 그죠? 예. 뭐 5,000원대 있던 애가 지금은 반통가리 밑으로 났으니까. 자, 그래서 큰 끼는 없는 종목입니다만은 그래도
불이 붙으면 조금은 흡입력은 있어요. 시간에 1.9% 올라 있으니까 이것은 뭐 시가는 높지는 않을 거예요. 뭐 1, 2% 정도 잡히겠죠. 보고 계시다가 뭐 보합gem이 버려버린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침에서 시가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지, 보합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지지분한 모습을 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그러면 1, 2% 주고 그냥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즉 우리는 네가 살아나려고 지금 몸부림을 이틀 동안 치고 오늘 어떻게든 하나 올려줬는데, 우리는 좀 더 큰 양봉을 원해. 양봉을. 그러면 내가 너를 좀 끌고 가볼게. 안 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일 감이 조금 오늘보단 더 올라가죠. 그런 믿음으로 내가 1, 2%는 내가 한번 해볼게. 단 네가 파랗게 색깔이 바뀐다? 그러면 난 너를 다시 또 쳐다보지 않을 거야.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살아나면 내가 끌고 가볼게. 글로벌 텍스프리를 봅시다. 뭐 어쨌든 간에 면세점 요즘 뭐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일단 차트를 보면 오늘 오름폭은 6.9%까지 갔다가 3% 내려갔어요.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뭐 어떤 뭐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만한 종목은 아니죠. 조금 움직였네 뭐 이런 정도. 뭐 움직였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차트를 줄여보면 일단은 단기 고점을 이날짜에 몸통으로 뚫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몸통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한번 봐줄 만하다. 근데 얘가 특징은 아침에는 그렇게 미친듯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도 10시가 싹 넘어가면서 이제 관심을 좀 받았네요. 그렇다면 내일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고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는 할 거야. 예를 들면 뭐 3,400을 돌파한다든지 뭐 3,200을 돌파한다든지, 나름대로 뭐 3,300원이라든지 뭔가 딱 기준점을 정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만 손을 댄다. 왜? 살아나면 이놈도 역시 보유를 할 거니까. 그냥 팔아먹고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양보 하나 더 세야 주는지 보죠. 역시 조건 똑같습니다. 색깔이 파랗게 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는 미련 없이 버립니다. 이 밑바탕에는 요즘에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좀 집어넣고 있죠. 외국인은 오늘도 좀 집어넣었는데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은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뭐 물량이 또 작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또 요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편성을 해볼까? 막 그런 마인드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이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한 번에 상승을 크게 튀어주고 이제 음봉을 내리면서 에너지가 빠졌는데 여기서 딱 받아줘서 이제 다시 상방자가를 살살살살 깔면서 씩씩 올라가다가 이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좀 안심스럽는데 웬만해서 잘 안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양봉이 조금 굵은 기 툭툭 나오죠. 예, 그렇다고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오늘 올라간 것도 5%밖에 안 되죠. 자, 그런 지금 투자의 심리가 안에 묻혀져 있는데,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전고점을 이제 3,200 정도 돌파하면 이제 전고점인데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한번 툭 치고 올라가 주면 새로운 또 세계로 들어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세계가 뭔지 내도 한번 같이 가보자라는 뜻이죠. 단 난 네가 김반장이 돈을 풀고 들어오는 수급이 확인이 필요해. 그래서 섣불리 손은 안 될 거야. 시간은 0.3%. 섣불리 손은 안 될 거야. 이놈도 역시 보면 아침에는 움직이지 않죠. 눈치를 실실 보잖아요. 예, 눈치를 실실 보거든요. 저 김반장 돈 갖고 오나 김반장이 차를 타고 돈 갖고 온다는데 왜 안 오노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반쯤 되니까 김반장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돈 받들어 실실 푸니까 올라갔단 말이죠. 그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봅니다. 단 살아나면 이건 홀딩을 또 해야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AMG 엔트는
내일 당장 어떻게 움직이기에는 약간은 힘이 들 거예요. SMG 엔트는 오늘 오늘 우리 방송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같이 우리하고 다 같이 아마 했을 텐데 오늘 수익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건데 저희들도 한 10% 정도 수익은 뭐 먹고 절반은 보유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시간에 1.9%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고 기간은 뭐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샀군요. 빠져 있는데 우리가 오는 것은 양봉을 가야 되지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음봉의 꼬리를 노려서 양봉으로 맞춰준다. 그래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음봉의 꼬리를 어디까지 내려올지를 그를 뭐 미리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흐름 보면 뭐 알 수는 있겠지만 하루 앞을 내다보고는 알 수는 없죠. 결론은 뭐냐? 나는 네가 빨갛게 변할 때만 볼 거야. 나는 너 꼬리 잡고 밑에서 막 머리 아프게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다가 꼬리 잡을 길에 또 계속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 요즘에 안 그래도 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나는 네가 양봉을 치고 나가면 그때 볼 테니까 내일 한번 보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차피 새로운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재료도 뭐 이런 코걸이 저런 귀걸이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러가지 리뷰해주는 그런 뭐 여러가지 유튜버들이 하도 말을 잘해주니 이제 다 아실 거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마인드로 이 종목을 봐줍니다. 내일 안 가도 좋습니다. 내일은 음봉을 하나 내려주고 그 다음날 또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시장에 올바르게 된 기세주가 별로가 없어요. 엊그제 올려주신 뭐 다우데이터 같은 종목 계속 가죠. 다우데이터는 제가 아마 예전에 이쪽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드린 기억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서도 이 근처에서 한번 해준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이 날짜에 또 이야기했죠. 그죠? 또 가잖아요. 그죠? 가는 놈이 또 가거든요. 계속. 자, 그래서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사실 이거 어제 우리가 종배로 넣었거든요. 종배로 넣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1.8% 출발했어요. 그래서 46,000을 깨면 시가 46,050원이었어요. 46,000을 깨자고 했는데 46,000을 깨자고 했는데 45,000이었습니까? 하여튼 얼마인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승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상승을 이렇게 해주다가 다시 밀렸어요. 잠시 밀려가지고 저희들이 본절로 하고 나와버렸거든요. 종배는 아침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그냥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래도 삼성이라는 뒷배를 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로보스타도 움직였죠. 로보스타, 레인보우와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움직였죠. 자, 로보스타는 LG 쪽이고 레인보우는 삼성 쪽이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눈에 보일 때만 보시고 당분간 좀 감시를 하시면서 흐름을 추이를 한번 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볼만한 종목 같은 게 제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은 흥성그룹 같은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핌스 같은 건 내일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줘야 되겠죠. 한컴위더, 웨이버스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데, 오늘 한컴위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만에 들으신 분들은 다 뭐 잘 들으시겠지만 오늘 우리 풀팀만 이걸 2번을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컸었죠. 두 개 다 합쳐서 거의 한 25%, 5% 정도 먹었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7% 정도 먹고 다시 또 들어갔죠. 다시 또 들어갔고 이제 여기까지
20% 넘게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파동이 일어나는 종목, 즉 움직이는 종목을 자꾸 대응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 종목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놈이 7% 정도 툭 올려주고 내려오고 막 7% 갔다가 내려오고 수익을 주고 움직이는 종목, 딴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 저희들이 보는 종목에서.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또 들어가자고 했죠. 그래서 파동을 따먹는 종목은 변동성이 없으면 절대 돈이 안 됩니다. 꼭 그 점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요금화에도 25%였죠. 그랬더니 IS 동수는 오늘 상가를 못 따나 좀 사실 아쉬웠어요. 시가 기준가로 우리가 기준가 매매를 했는데, 시가 기준가 매매할 때 시가를 깨고 내리면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돌파할 때는 또 들어가죠. 근데 상가까지는 못 갔어요. 10% 정도 수익권을 실제로는 13%, 14% 정도 되는데 10% 수익권은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 상가를 좀 갈만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꼬리가 밑으로 달리는 순간에 상가는 틀린 거죠. 이놈이 상가를 가려면 바로 가버려야 되는 거죠. IS 동수도 뭐 나쁘지 않았고, 웨이버스는 오늘 데이를 좀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지요. 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되는 거라. 상팀만 어제 뭐 보유해가지고 10% 정도 수익 챙긴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래도 뭐 저희들은 남대로 밥값은 좀 25, 30, 40, 한 55%, 55에서 60% 챙겼습니다만은 뭐 어디에다가 자기가 열정을 잘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자, 내일은 또 내일대로 새로운 해가 뜨고, 내일은 내일대로 또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을 유린을 할 겁니다. 유린을 할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 시장을 크게 끌고 오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니까 새롭게 나타나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주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2023년도 첫 이제 올해 첫 한 주 아닙니까? 내일 금요일날 마무리 잘 하시고, 1월달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명절이 끼어 있어서 또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중간에 이빨이 훌쩍 빠지는, 이빨 빠진 한 달이라 수급이 흐름이 원활치 않을 거예요. 그 점 잘 기억하시고 내일 한 주 화이팅 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때 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귀로 들으시면 작은 도움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